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최대 일간지입니다. 영국의 최대 일간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지이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명을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할 것,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소리방송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VOA는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이재명이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방국들은 여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이런 우방국들의 우려는 역으로 국내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들어 이재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은 사실이니까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이 단순하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 좌파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외신들의 관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에 대해서 좌익 선동가로 표현하면서 복수 사이클을 거론했습니다. 사실 이재명의 순간순간은 복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친형과 사이가 틀어지니까 복수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했고, 또 연인 사이로 지내던 여배우와도 헤어질 때는 마약 투약 운운하면서 뒤통수를 때렸죠. 그리고 당내 비명계들은 공천 탈락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복수 사이클이란 표현은 굉장히 섬뜩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치 보복을 해왔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이재명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이재명을 지금처럼 유력한 차기 주자로 주목하게 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 덕분이죠. 특히 마지막 실책인 계엄 선포는 이재명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각오 아래 모양새가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령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면서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이재명은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원래 또 이재명의 주특기가 남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쯤 물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마치 자기가 정의이고 또 자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이재명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급박했던 순간에 라이브 유튜브를 켜고 국회 월담을 강행했습니다. 유튜브를 왜 켰을까요?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럴 리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워낙 영악하니까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 위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본청으로 막 진입해서 대표실로 들어갈 때 공중파 카메라에 잡힌 이재명의 모습은 거의 넋이 나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이재명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 실수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지금 외신과 수시로 기자회견도 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9일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좌익 선동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좌익 선동가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신문은 이재명을 좌익 선동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의 정치적 행태가 복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새로운 복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들어서 집권하면 정치 보복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지금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심지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또 정치 보복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괜찮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은 피의 보복을 아마도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런 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 보복을 하면서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덮어두라는 말이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참 웃기는 세상이기는 하죠. 자기는 그 많은 죄를 저질러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입니다. 심지어 정치적 사건도 아니고 시장도지사 때 저질렀던 부정부패 사건임에도 뻔뻔하게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미 이 같은 이재명을 간파했고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정치적 선전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개인적 지지율이 급등했지만 전직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여전히 매우 양극화된 인물인 이재명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의 정치적 복수 사이클을 영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 분석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음주운전, 검사 사칭, 선거운동 중 허위 진술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좌익 선동가인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 경력 전체를 통해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명이 이처럼 논란이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좌익 선동가라는 속성 때문에 지지율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분석한 대목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팩트를 꼬집었습니다. 만약에 우파 가운데 유력 정치인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이재명이 저지른 죄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벌써 정계를 떠나도 10번은 더 떠났을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의 특검과 탄핵안 남발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어리석은 자충수를 두도록 유도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도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한미일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죠. 그랬는데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한미일 협력 전략에 큰 차질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분석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대 로버트 셔터 교수도 폴리티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일본과의 외교적 교두보 역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이 지난 19일 항소심에서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사실상 이재명을 직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의 항소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내에서 북한에 무려 800만 달러의 돈을 전달했다, 이런 점을 돌려친 것이죠. 돌려쳐서 이재명을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재명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그리고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이재명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한 불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곧
굳게 신뢰한다면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서 이재명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이 같은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이 차기 권력을 이어받으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외신들은 우방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로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